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신고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공익신고자, 특히 공직자 공익신고자라고 부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직자 공익신고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감찰반을 운용했다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만들어내는 혹은 그들 말에 의하면 민정수석이 그것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 이런 식의 감찰반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 직제 안에 한 개의 조문으로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허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부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박형철 비서관 아래에 둔 것이고, 특히 반부패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주된 이념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직접 집행 중인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연결되는 핵심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김태우 특별감찰반 반원이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문재인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속칭 친문재인계 이들이 공동 대응을 했습니다. 6급 말단이다. 미꾸라지이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압수수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임종석, 조국, 박형철 그리고 민정에서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들은 전원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공직자 공익신고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는 아닌 공익신고자 이러한 두 가지 지위를 지닌 인물로서 신재민 씨가 있습니다. 그는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KTNG 관련 동향보고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건으로서 2018년 3월에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공직자로서 문재인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고 공직자 신재민 사무관이 국민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민간인 신재민으로서 2017년 11월 국채 발행 관련 바이백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것을 또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29일 소셜미디어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신재민 전직 사무관이 그리고 과거에는 현직 공직자가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처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걔는 그런 거 알만한 직급이 아니다. 고시 출신 사무관을 5급이라고 하찮게 취급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마인드가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공무원은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앞에 이야기한 두 사람의 공익신고자, 그들은 이와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밝힌 것이 사실일까?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와 쉽게 말해서 이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그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건대 일단 국민들은 그쪽을 먼저 조사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그러한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고 지금도 또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사한 결과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 국가의 이익이 더 큰가?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청와대를 조사해야 한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신고자 그들에 대해서 지금 좀 야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법적인 이야기만을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진실되다 하고 믿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살신성인한 그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국가를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신고가 있었을 때 나라를 지키자 하고 누군가가 나라의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 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먼저 막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리인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무조건 방어하고 나선 그러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어하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유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
신재민이 기재부를 그만둔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이것은 민주당 브리핑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민 여러분은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홍익표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민주당의 김종민, 먹고 살려고 영상 찍은 사람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온 술자리 이야깃감도 안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9년 1월 3일 보도입니다. 고시 출신 사무관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는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했는데 어떻든 그가 한 이야기를 일단은 경청해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뭐 하자고 튀어나와서 이런 소리까지 했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죠. 민주당 손혜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의 측근이다. 이렇게 한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그러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사기꾼 취급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직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차현진이라는 자는 신재민은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몰랐다고 보인다.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면서 신재민 그 사무관이 이야기했던 고발했던 그 내용, 국민에게 고발했던 그 내용이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굳이 변명을 하고 나섰는데 그 변명은 일단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딴소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신재민 사무관이 밝혔던 내용과 논점이 다르고 초점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였지만 결국 나서서 한마디 했죠. 이것이 중앙일보 2019년 1월 3일자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행정각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기획재정부가 저런 식으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내린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한다,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 하면은 무조건 비호하고 나서는 그 일이 어떻게 앞으로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은 이 사람이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을 더 키워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그맨 노정열이라는 자 역시 또 언론에 그의 말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1월 4일자 뉴스로 나왔는데 그는 행시 선배로서 충고를 한다 하는 글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개그맨 노정열이라는 사람은 연수는 받은 모양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봉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했는지 하는 것은 그러한 근무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개그맨이 아닙니까?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하면서 공무원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그는 신재민 사무관이 목숨을 끊으려고 기도한 이후에 구조됐고 생명을 건졌다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카메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재민 사무관이 목숨을 건졌다, 그것을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서 눈물이 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이전에는 심드렁하게 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 딱 2초 후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유쾌하게 소리를 내면서 한참을 웃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죽건 말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식구라고 이야기하던 그러한 동료였던 사람이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동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코너에 몰려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2019년 1월 5일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씨를 고발한 것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참여연대 아닙니까? 참여연대, 색깔이 분명한 집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2일 신재민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일단 이 두 가지 혐의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 그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발을 해서 수사를 강행하게 되면 결국 청와대가 또 행정부, 행정각부가 이런 식으로 조사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나서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를 대신해서 지원 사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 제도라고 하는 헌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마구 칼질을 해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인가? 길고 짧음은 대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늘공, 이러한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공은 짧고 늘공은 길다. 늘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의 보장을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공무원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 이외에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공무원에 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공사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캠코더 낙하산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아마도 저장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당장 그런 내용들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충실한 공무원들도 나날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단적으로 겨우 1년 몇 개월 전에 그런 증거 못 챙긴 죄로 잘려나가고 감옥 간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홍남기 같은 케이스도 보았던 것이지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든 저러든 곧 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빠르게 학습을 하죠. 2017년 이래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도 신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의 적폐청산은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이미 시작하는 것 같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